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요즘 계양 테크노밸리에 굴뚝 공장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기사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계양 테크노밸리에 첨단 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인천시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계획안의 유치업종 계획을 보면 제조업이 47.8%, 창고 운송 서비스업이 19.9%로 전체 산업용지의 약 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첨단 산업이 아닌 공장과 물류창고 위주로 채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민 우려가 발생하자 이날 계양군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등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이 유치될 수 있게 유치업종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윤환 구청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어 SBRT로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도 계획이 없어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선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대장 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요약본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의 북쪽 지역 한 22만 평, 23만 평 정도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 용지는 11만 평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기업용 부지, 기업에게 분양할 부지, 그건 11만 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뭐 공공시설 용지, 뭐 공원 녹지, 도로,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거 등등 이게 한 뭐 10만 평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치업종 배치 계획도. 계양 테크노밸리의 구역이 첨단 제조 A, 첨단 제조 B, 디지털 복합 이렇게 세 개 단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 첨단 제조 A 구역의 경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19.9%나 차지해요. 첨단 제조 B 구역의 경우 1차 금속 제조업이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21.2%, 우편 및 통신업 이게 4.9%예요. 디지털 복합구역은 우편 및 통신업이 18.3%.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업이나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이 너무 많다. 이거 계양 테크노밸리에 굴뚝 공장이나 창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마곡지구를 볼게요. 마곡지구가 일반 산업단지거든요. 마곡 일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올해 4월 문서 이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곡은 산업시설구역이 72만 9,247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2만 평. 아까 계양 테크노밸리의 산업시설구역이 11만 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네요. 자, 근데 마곡의 입주업종 및 입주 자격 이걸 한번 볼게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업종, 연구개발업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이 항목을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다 제조업이에요. 정보통신 정보처리 항목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유전공학,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장기 항목을 보면 작물 재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기 제조업, 수의업, 다 제조업이에요. 나노소재 항목에서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그린 생산 항목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항공기 등, 에너지에는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항목에서는 폐기물 수지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보건업, 상기 입주 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마곡이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제조업이에요, 다. 마곡 하면 LG잖아요. LG가 계열사 R&D 시설 탈탈 전국에 흩어져 있던 거 탈탈 긁어 모아서 마곡지구에 집결시켰잖아요. 근데 LG가 기본적으로 제조업체잖아요. LG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서 제일 큰 게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LG전자일 텐데 LG전자 자체가 제조업체잖아요. 근데 R&D 센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이 항목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그러면서 연구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50% 이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시설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시설을 건축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설립자는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은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식의 규정을 통해서 R&D 센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테크노밸리의 유치업종에 제조업이 들어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뚝공장이 들어온다? 저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마곡도 제조업이니까 원래는 굴뚝공장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아니잖아요. 저는 계양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굴뚝공장이 들어온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마곡지구에도 옛날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마곡지구 개발 전의 모습입니다. 논밭이죠, 다. 2010년이던가 2011년이던가 마곡지구 부지조성공사 막 시작할 그 무렵이에요. 그때 강서구에서도 마곡지구에 구로공단, 가리봉공단에 있는 굴뚝공장들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아주 강하게 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30대 아줌마가 마곡지구에 굴뚝공장 들어온다. 이거 맞게 반대 서명 해달라 하면서 서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마곡지구의 토지 용도는 원래 전답이에요. 토지 지목이라고 하지, 지목. 논하고 밭이라고. 근데 마곡지구가 산업단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용도, 토지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게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부 세력들이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마곡지구에 굴뚝공장, 망치소리 팡팡 나는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마곡은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예요. 그렇지만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런 식의 규정을 통해서 R&D 센터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저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제조업하고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이 전체의 67%나 된다고 해서 호뚝 공장이 들어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를 보면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UAM 관련해서 설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5월에 수도권 도심 항공교통 UAM 실증 노선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드론 시험 인증센터에서 계양 신도시까지 하나, 그 다음에 고양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 하나, 잠실하고 수서역 하나, 계양 신도시가 김포공항하고 직선거리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자, 이 지역이 UAM 산업의 핵심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UAM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에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는 건 UAM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냥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물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제조업 공장만 들어올 거다라는 이 우려가 나오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송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송도 분석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이 송도 계획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단지가 업무용지 27만 평, 산업용지 91만 평, 연구 시설용지 95만 평, 정말 엄청났어요. 현실은 송도에 제조업 공장만 잔뜩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부 R&D 시설도 있지만 송도는 제조업 공장 위주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에 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14년이나 근무했던 허동원 박사가 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 박사는 송도 개발의 문제점으로 양산형 공장 위주로 토지가 낭비됐다. 그래서 사실상 제2의 남동공단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전시성 사업으로 별 실속이 없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송도 제조업처와 서울 경기 연구단지 비교라는 게 허 박사가 지은 책에 나옵니다. 판교의 분양가가 900에서 1300만 원, 마곡은 1071만 원. 그래서 LG 사이언스 파크도 1071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송도인데, 송도는 셀트리온은 51에서 82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무상 임대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런 거, 엠코 테크놀로지, DM 바이오, 이거 다 100만 원대, 2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판교나 마곡의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아니구나. 5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자, 왜 이렇게 싸게 분양을 했을까요? 송도는 바다를 매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조성 원가가 싸다고. 부지 조성 원가가 싸니까 기업들에게도 싸게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부지 조성 원가가 워낙 싸니까 제조업 양산 공장을 들여온 거예요. 판교나 마곡같이 평당 1,000만 원이었으면 이 비싼 땅에 제조업 양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송도는 너무 그 땅값이 쌌기 때문에 제조업 양산 공장이 들어오게 됐다는 게 허동훈 박사의 주장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송도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정규 여건도 좋고 땅값도 낮기 때문에 중고밀 연구개발 단지를 만드는 건 노력하면 가능했다. 한데 마곡과 판교처럼 개발하지 못했다. 왜? 마곡과 판교는 부지 조성 원가가 평당 1,000만 원. 따라서 연구개발 또는 사업장 유치하는 게 당연했다. 토지 가격이 산업용지를 적절한 용도로 쓰도록 자원 배분을 했다. 그러나 송도는 매립지에서 부지 조성 원가가 낮았고 인천시는 쉽고 빠른 길, 그러니까 기업 유치 성공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제조업 공장을 유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계양 테크노밸리의 부지 조성 원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글쎄 제가 뭐 그 내부 관계자도 아니고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는 부지 조성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마곡지구 부지 조성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마곡지구 부지 조성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 10년 뒤에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부지 조성 공사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양 테크노밸리도 부지 조성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굉장히 비싼 땅이잖아요. 이 비싼 땅에 과연 순수하게 제조업 양산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자, 맨 앞에 인용했던 인천투데이 앞부분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한계양구청장이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대장 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와 계양구는 유 시장과 윤 구청장이 10일 박봉규 LH 본부장, 인천본부장이에요.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과 함께 계양구에서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 12월에 이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이 그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9호선이나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어요. 원래는 SBRT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박봉규 LH 인천본부장 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계획 당시와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뀐 상황이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9호선의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혹은 대장 홍대선의 계양 테크노밸리 연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대장 홍대선이 현재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9호선 여기 개화 차량기지에서 뭐 이렇게 오거나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오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오든지 그러면 뭐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에서 박천역까지는 이제 공용선로로 선로를 공용으로 활용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또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부천 대장 신도시 그 주변에 이 도로망 신설 및 확충 계획이 빵빵해요. 그 비용만 7,850억이에요. 자,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유치업종 배치도에 제조업, 뭐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굴뚝 공장이 들어오거나 물류 창고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마곡도 일반 산업단지여서 제조업이 들어온 거예요. 다만 각종 규정을 통해서 R&D
센터로 유도를 한 거죠. 계양 테크노밸리도 저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고 좌계양대장, 수도권 서부 산업벨트,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방향이 바뀌는 그런 사태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